자, 보시죠. 이제 체계 9번 이제 들어가는데 도시개발 사업 체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 개발할 곳에 구역을 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수립하는 자가 수립권자예요. 근데 수립한 자가 뭐도 한다고 그랬어요? 구역도 같이 지정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항상 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질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면서 구역을 뭐죠?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이걸 하고 이걸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이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도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수립권자와 지적권자가 뭐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원칙적으로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거 여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이렇게 돼요. 예외적으로 아까 누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국가 차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가가 이 땅을 빌려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외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오죠. 그 지정 나오고 가로 1번에 지정권자 나오고 원칙은 조금 전에 이제 시도의사 대도시장 얘기했어요. 그게 보면 기역 부분 얘기했고 니언 보세요. 니언을 지금부터 설명 좀 할게요. 니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몇 개 이상요? 둘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도시를 묶어서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둘 이상 특별시나 아니면 광역시 그리고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또는 어디죠? 대도시 행정구역에 뭐 할 경우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니까 이 자들이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면 돼요. 이번에는 네가 지정권을 해라 아니면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뭐 한다? 정하는 거예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이 걸치는 곳에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협의한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가 뭐 하면 안 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고 하는 자들은 세 번째 서열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의 도시를 하려면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거의 두 번째 서열. 그런데 그 세 번째 서열 중에 누구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도시시장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을 때도 그런 도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군이 되더라도 이건 도가 책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도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자치도 군을 묶더라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군이지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고. 그런데 대도시는 하나의 분리되어 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묶는다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가요? 국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20회 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요? 3번 눈에 보이나요?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도지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시도지사에 속하는 거 맞나요? 두 번째 서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 맞나요? 도지사 맞잖아요.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시장 중에는 대도시장은 되겠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도지사 되죠. 그리고 대도시장 되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장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 문장에 시도지사가 지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시도지사 이렇게만 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시도지사라고 생각하면서 몇 번째 서열? 두 번째 이서열이 한 것을 기억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행정조직 1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을 먼저 뭐죠?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라고 본 거예요. 원래 원칙은 뭐였어요?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계획에 맞는 구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구역부터 딱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해래요. 이게 되게 문제가 크죠. 뭐가 문제가 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도시가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내가 세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어떤 학생들이 수업하기가 제일 편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알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과 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뭐죠?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고치는 게. 그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럼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뭐 운동을 하고 뭘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걸 고치는 게 더 힘들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구역을 지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해래요. 그럼 그 구역이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땅이면 계획을 수립하기가 뭐죠? 쉽죠. 근데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땅을 만약에 계획 수립해라 그러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단 거예요. 오케이?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 수립하라고 하는 거 오케이 받아들일게. 대신에 조건이 있다. 뭐? 그 구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개발 안 된 곳. 녹지지역도 있잖아요. 그럼 녹지지역까지는 괜찮냐고 물으면 녹지지역까지는 괜찮아. 개발이 안 된 곳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는 전제 조건이 개발되지 않는 땅.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지역이고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는 어디만? 녹지지역. 근데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가 있죠. 그럼 보존 녹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단서정을 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역을 지정한 자가 아니 이런 경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경우예요? 보통 우리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뭐 물건을 만들든 어떤 걸 만들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하도록 하게끔 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걸 공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해요.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맨날 짓는 사람이 참여하고 하니까 좀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평등한 기회를 주고 참여하게끔 해서 뭐 할 때 정하게 될 때는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계획을 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구역을 정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개발 계획에 대한 공모전을 할 때는 뭐가 정해져야 돼요?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역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예요. 뭐 할 때요? 개발 계획에 대한 공모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한테 뭐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그렇게 공모전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일 때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가로 4번에 3번에 개발계획 부문의 수립 시기 중에서 원칙 밑에 예외 나오죠. 그 예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럼 자 하나씩 보세요. 지역 자체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나오네요. 이거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일단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의 지형에 맞는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게끔 해두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개발되지 않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뭐 빠졌어요? 보존 녹지 빠졌죠. 보존 녹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나왔어요? 도시 지역, 외 지역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순서가 조금 안 맞게 돼 있지만은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프린트 보시면 그렇게 쭉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개발된 곳이지만 조금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개발되지 않는 땅도 그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용도지역 중에서 딱 하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 아무리 국장이라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런 전제권을 단 거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국장은 다 가능한데 어느 용도지역이든 지정이 가능한데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구역을 먼저 지정할 건데 보통 개발이 안 된 땅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일부는 개발된 곳이에요. 일부가 개발되고 나머지는 개발 안 되는 거 좀 허용할 수 있어 없어요? 오케이, 그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일부가 얼마인데?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일부가 전체의 30%.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게 개발되는 곳이잖아요. 개발된 곳이잖아요. 이 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됐나요? 그런 지역 부분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구역 지정한 곳에 주거지역이 30%입니다.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일부인 상업지역이 20%고요. 여기 옆에 공업지역이 10%입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합이 얼마니까? 30% 이하니까. 자, 여기 부분이 상업지역이 20%고요. 주거지역이 20%입니다. 돼요? 안 되죠.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40%가 되었잖아요. 그럼 30%를 넘었었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이 바로 뭐냐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26회 때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 원칙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뭐죠?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는 별도로 있지 않느냐? 있지. 그것이 아닌 거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1번 어때요? 오케이, 가능해요. 2번 어때요? 자연녹지? 되죠. 3번 도시지역 외지역?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지역 외지역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포함되죠. 그런데 보통 자연환경 보존지역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법조문에 뭐냐면 가로 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란 말이 없어요. 법조문에 딱 있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하진 않는데 법조문에 가로 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란 말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출제를 안 하긴 하지만 그냥 도시 외지역 이렇게 말을 씁니다. 아니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뭐죠? 농림지역 이런 거 쓰지만. 하지만 4번 부분에 있어서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뭐만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안 된다고.
국장이 지정한 것은 모든 용도지역 다 돼요. 그런데 뭐만 안 된다고요?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들어갔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 돼요. 주거지역 돼요. 공업지역 돼요. 다 돼요. 너 하고 싶은 건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돼. 그 다음에 5번.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렇죠. 지금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게 40%예요. 그러면 이건 일부가 된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는 보통 시험 문제를 안 내는데 예외는 이런 케이스일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만 시험 문제가 내요. 이게 희한하게. 그럼 원칙은 뭐가 되냐면 이 고난권자만 출제를 하죠. 아까 봤듯이. 이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원칙인 경우는 당연히 원칙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외는 이거일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일 때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을 하려면 누구 정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하면 돼요? 그 구역의 장이 행정청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하기가 힘들 때는 누굴 지정할 수도 있어요? 민간. 그리고 또 누구? 공공. 그럼 물어볼게요. 민간 지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럼 민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어려운데 민간을 지정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해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에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앞에 내용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토개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내려오는 이 내용이 모두 같아요. 그 민간을 지정하는 게. 근데 이게 어디 가서 달라진다고요? 도시정비법에서는 달라진다고. 그나마 국토개법하고 도시개발법은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은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행정책임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하기가 힘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공공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가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 실시계획 똑같아요. 똑같아요. 국토개법 부분하고 도시개발법하고 그 절차 부분이 똑같아요. 다행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이제 뭐 받으면 돼요? 행정청한테. 그렇죠. 인가 받으면 돼요. 그럼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인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이제 인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때 인가를 해주는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 게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자는 나를 지정한 자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이거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개념이에요. 단지 권한권자가 여기서는 지정권자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그 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 다를 뿐이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여기는 지정권자 부분이 구역을 지정한 자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도시군 관할구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도 관할구에 있는 시군도 수립은 할 수 있었다고. 기억나세요? 단계별 집행도 수립하고 사업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권한을 가진 거는 대도시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가권자가 대도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군일 때는 누구였어요? 도지사였다. 그걸 따져봤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따질 게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은 처음에 이자들이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을 한 거라. 그러면 한번 지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자가 권한권자니까. 그러면 그 자한테 지정을 당한 사업 시행자는 그 자한테 가서 뭐 받으면 돼요? 인가 받으면 되는 끝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권한권자, 권한을 정하고 있는 자는 안 헷갈린다고 얘기해요. 왜? 한 번 지정권자는 영원한 지정권자니까. 그래서 안 헷갈려요, 이게. 도시개발법은. 그래서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계 인가를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해야죠. 이제 사업 실행합니다. 사업 시행을 누가 하면 돼요? 사업 시행자가 하겠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완료됐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준공사 받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허가를 받고 뭐 받아요? 사용 승인. 근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다 뭐예요? 준공검사. 그리고 허가가 아니고 뭐죠? 인가를 받는데 무슨 인가를 받아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뭘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근데 규모가 작으면 신고만 해도 돼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뭐 하냐면 도시정비법을 해요. 도시정비법 할 때 이 얘기를, 사업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 단어들이 달라져요. 나머지 거의 똑같고. 그때 달라질 때 제가 또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일 때 이때 뭐였는지 물어볼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시시계획 인가 신청. 그럼 이게 허가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건축법일 때는. 그리고 다 짓고 난 뒤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무슨 검사? 준공검사. 그런데 나중에 도시정비법이나 가서는 또 단어가 달라진다고. 그런 게 헷갈린다고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마다 사업마다 구별하려고 이름을 달리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죠?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또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준공검사. 준공검사 누구한테 해요? 지정권자. 한 번 지정권자, 영원한 지정권자예요. 됐죠? 자, 준공검사 받았어요. 그럼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공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원래 이 땅은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려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죠. 지정하면 개발을 하게 되겠죠. 개발하려면 이 땅의 용도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죠. 그럼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국토계획법에 용도구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억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원래 도시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법령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뭐 하면, 지정하면 원래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하면 이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봐달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의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원래 도시지역이 아닌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니까 무슨 땅이 된 거예요? 도시지역이 된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됐나요? 그렇게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라고. 그러면 이걸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그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 된 거죠. 그럼 다른 어떤 외적인 뭐 사적 개발 행위 말고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원래는 개발이 안 된 땅이었지만 이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공사 끝났다고. 끝났어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잖아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했다고.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이 구역 지정한 거 있죠. 이 지정한 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풀리는 거예요. 묶어놓은 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게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풀려야죠. 풀려야죠. 근데 그 풀리는 게 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해제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날일까요? 다음 날일까요?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 지정한 거는 뭐 한다고요? 해제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해제되면 이 구역은 그러면 도시 지역이었던 게 원래 땅으로 환원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개발을 했으니까 환원되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도가 났어요.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행자도 바꾸고 했는데도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구역 정하고 실시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도 못했다고. 얼마 법으로 정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법적인 기간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한 것은 뭐죠?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이 구역 지정한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가 되잖아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 기간까지 뭘 안 하면 이 구역 지정한 걸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걸 법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여기가 도시공 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했다고. 그리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몇 년이었어요?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20년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묶여 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묶진 않는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이따 하겠지만 묶어놓는데 그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제가 된 것은 공사가 끝난 게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풀린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은 원래 용도 지역이 원래 그 지금 도시 지역이 아닌 땅으로 환원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도시 지역 그대로 남을까요? 아니면 환원될까요? 환원돼야 맞지 않을까요? 이게 목적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중간에 안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환원이 돼야죠. 그래 환원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에요. 어떤 꼼수는 없어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건데 뭔가 없어요. 뭔가 없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끝나면 구역이 풀리더라도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게 중간에 구역 지정한 게 해제가 되면 환원된다 안 된다? 환원된다. 이거는 모든 사업에 똑같습니다. 이 법령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든 뭘 하든 할 때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됐나요? 그러면 해제되는 거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볼게요. 해제되는 거. 자, 여러분들 218페이지 보세요. 218페이지에 보시면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오나요?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해제 사유 나오죠. 그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원칙하고 예외하고 이 두 가지. 그거 하나 딱 체크해 놓으시고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원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나오는 기역하고 니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된 날에 언제요? 다음 날. 그러면 기역, 니언에 다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날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에다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역부터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했어요. 고시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몇 년요? 3년이 되는 날까지 뭐 해야 된대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식의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안 했다고. 3년 이내에 시식의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역 지정한 거 뭐죠? 해제해야죠. 그래서 3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뭐 한다? 해제. 항상 해제는 다음 날. 됐나요? 이렇게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다음 날을 써요. 다음 날 써요. 이 다음 날 쓰면 다음 날이 돼요. 그러려면 여기를 없애면 돼요. 아시겠죠?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3년이 되는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다음 날 없다고 자꾸 물어봐요. 다음 날 없다고 물어본다고. 위에 있다고. 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니언을 보세요. 니언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이렇게 해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하고 준공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했다고. 그게 니언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일 언제?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본다. 그러니까 니은은 정상적인 경우, 기억은 정상적이지 않은 해제.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해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정상적인 해제. 이때는 저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원래 땅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환원된다 안 된다? 환원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도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규정되는 언제? 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다. 그게 기억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됐어요. 자, 아까 이거 구역하고 시시계 인가는 3년이었죠. 그런데 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는 3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년 딱 줄여가지고 몇 년? 2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2년이 되는 언제? 당연하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 개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먼저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때는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 안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또 기간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게 몇 년? 2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기억 뒤에 보니까 다만 이 얘기가 나오죠.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몇 년? 5년 이겁니다. 이 구역 지정한 거 있죠. 이 구역 지정한 면적이 얼마냐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면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엄청 넓어요.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년 이내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몇 년? 5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5년 이내만 하면 돼요. 근데 5년을 넘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 마음이 없다고 보고 5년이 되는 언제? 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330만 정도가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감이 안 잡히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달리게 하는 길이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100m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다시 뜁니다. 또 100m를 뛰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면적이 얼마예요? 1만. 이게 1만이에요.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라고. 그게 몇 배예요? 330배예요. 공법에서 면적 중에 제일 큰 면적이 330이에요. 공법에서 나온 숫자 중에서. 그래서 330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1만이 100m, 100m인 면적이에요. 그게 330만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배수가.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2년 이내에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수립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까지는 끝난 거죠. 그럼 사업시행자 정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시시계 인가 신청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인가 신청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네요. 시시계 인가 신청하는 거는 하는 데까지 전부 다 몇 년? 3년이 다 공통이네. 원칙적으로 해도 3년.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할 때도 몇 년? 3년이 되는 거야. 3년. 되나요? 그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이 넘었었어요. 그럼 3년이 되는 언제? 그 다음 날에 해제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구역 지정한 면적이 얼마예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인가를 신청하려고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때는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으로 보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뭐 나오면 330만 나오면 2년, 3년 대신에 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다 5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제 사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이럴 때는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한번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를 바꾸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요건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220페이지 보세요. 22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나요? 그 변경 사유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체크해 놓고 칠판 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동그라미 4번부터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우리 아직 한지 방식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도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이때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고시했죠. 이 고시하고 난 뒤에 몇 년? 1년 이내에 뭐 해래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식의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1년 이내에 신청을 뭐죠? 사업 시행자가 안 한 거예요. 1년이 넘어간 거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안 바꾸면 계속 지연되잖아요. 구역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해제가 돼요. 3년 이내에 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이거 바꿔야 해서 다시 신청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몇 년으로 본 거예요? 1년까지 본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시행자 변경하는 게 구역 지정하고 고시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식의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년 부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면 시식의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6개월이다. 구역 지정하고 나는데 6개월 지났어요. 시행자 바꿀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1년 이내니까 6개월이면 바꿀 수 있지 않? 그 얘기가 아니고 1년 이내 신청 1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년이 넘었으면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1년 이내니까 6개월이면 1년 이내잖아요. 그럼 6개월이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아니라고. 언제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1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년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가 신청은 1년 이내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업 착수해야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식의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2년 이내에 사업 착수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행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제는 이 숫자 가지고 장난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2번하고 3번은 당연한 얘기예요. 보세요. 시행자가 뭘 받았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시행자 지정 자체가 뭐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꿔야죠. 시행자가 시식의 인가 자체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다고. 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시행자가 뭐가 났어요? 부도나 파산이 났어요. 그럼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사유일 때만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왜?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8일 시험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맞아요? 시식의 인가 받았어요. 공사, 사업 착수는 몇 년? 2년. 사업 착수 2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착수 2년.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바꿀 수 있죠.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으면 당연히 바꿀 수 있죠. 3번 어때요?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6개월 이내에 시식의 인가를 시작. 1년까지는 기다려줘야죠. 6개월 이내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시행자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무사히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몇 개월?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시식의 인가가 뭐한 경우? 취소된 경우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년 자체가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에서 몇 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숫자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연 자체는 잊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에 나온 연은 뭐죠? 이거 2년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게 1년, 2년 하고 3년 하고 5년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외웁니다.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 변경은 이 그래프상 그림상에서 밑에 시행자가 나와요. 1년, 2년 나오고 그리고 위에가 구역 지정 해제가 돼요.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위에 밑에 1년, 2년 더해서 얼마? 3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외적으로 앞으로 가는 경우 있죠.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안 할 경우 그때는 몇 년? 2년. 그리고 330만일 때 얼마요? 5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밑에 시행자 바꾸는 때만 1년, 2년 이 두 개가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이게. 처음이 1년이고 그 다음이 2년이에요. 단계적인 순서는 아니까. 그러니까 인가 신청이 1년이고 사업 착수가 그 다음이니까 2년이라고 이게. 2년, 1년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됐나요? 1년, 2년, 3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30만 나올 때만 얼마? 5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머릿속에 이 연 자체를 외울 때는 그렇게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1년, 2년, 3년, 2년, 330만, 5년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밑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 위에는 구역 지정 해제 됐죠? 그래서 다시 1년, 2년, 3년, 2년, 330만, 5년 됐나요? 그러면 연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 정해서 쭉 하는데 그럼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어딜 좀 잠시 보시냐면 여러분들 223페이지 223페이지 보시면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나오나요? 그리고 밑에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가로 1번 나오죠.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땅을 뭐 하겠다? 토지 보상금을 주고 수용하겠다, 사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개발하겠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토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용하려고 보니까 땅 가격이 뭐 할 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땅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땅의 토지 소유자를 인정하고 땅을 개발은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환지가 뭐예요? 바꿔서 준다는 얘기예요. 환전 아시죠? 돈을 바꾸는 것처럼 헌 땅을 새 땅으로 조성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땅만 고치는 게 아니고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환지 방식.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혼용 방식 이렇게 돼요. 이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느냐 할 때는 사업이 어떤 걸로 하는지 용이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국장이 정하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조심하실 게 국장한테 이 3가지 중에서 하나 정해서 허락받는 게, 즉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냥 정하면 돼요. 사업 시행자가 정하면 돼요. 그냥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3개 중에서 내가 편한 걸로 구하면 돼.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허가받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요. 수용하고 사용 방식은 이게 시험 문제는 이 시행 방식이 이 3가지 중에서 혼용 방식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은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 수용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업 시행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토지 보상금 주고 뭐 하면 돼요? 수용하면 끝. 그리고 사업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되게 복잡해요. 이게 원토지 소유자가 존재하고 땅을 조성해서 다시 원토지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조성한 땅을. 그렇다 보니까 환지를 하려면 무슨 방식을 또 해야 되냐면 땅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땅 주인한테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수용 방식은 그냥 땅 수용하면 자기 계획도 쭉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절차가 하나 더 있게 돼요. 환지 계획에 대한 절차가 하나 더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그 부분 가지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